네, 환율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13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거 제가 주봉으로 보고 있는 건데, 지금 1328원이죠. 이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현재 1328원, 최근에 올라왔던 게 1345원이죠. 요때가 1215원.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고, 이제 1345원 정도. 최근에 좀 빠졌던 게 1250원 정도, 57원 정도. 제가 요걸 말씀드린 거죠. 제가 1250원까지 빠질 거라고 얘기했고, 정확하게 제가 예상한 대로 1250원까지 빠졌죠. 그리고 1250원대까지. 그 다음에 반등해서 지금 올라온 거고, 현재로서는 이제 1328원 정도. 근데 여기죠. 전고가를 돌파한 것 같진 않은데, 여기 맞고서 지금 약간 떨어진 건데, 요건 이제 잔파동 구간이니까 여기 지금 뭐 잔파동에서 움직인다고 보고, 크게 보게 되면은 그림이 나오긴 하죠. 이제 상승 삼각형 패턴이죠. 이때가 이제 1900원, 그러니까 2000원이라고 봅시다. 2000원대까지 올라온 자리고, 여기가 1600원짜리죠. 그리고 최근에 올라왔을 때가 여기가 얼마죠? 1440원인가요? 그러니까 1400원대. 그리고 지금 1200원, 1300원에서 움직이죠. 네, 추세는 딱 보이지 않나요? 상승 삼각형 패턴. 네, 상승 삼각형 패턴으로 딱 보이죠. 그래서 하다가 때려 올라갈 걸 기대가 되죠. 그래서 올라갈 거라 좀 생각되고, 저는 앞으로의 환율의 전망에 대해서는, 환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중요하죠. 환율은 우리나라의 가치잖아요. 경제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가치. 달러 대비겠죠. 우리나라 경제 가치가 안 좋아지게 되면 환율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걸 계속 보는 거죠.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국이라고 얘기할게요. 괜히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우리나라라고 얘기하면은 감정이입이 되잖아. 근데 경제라는 것은 제 3자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한국이라는 단어를 씁시다. 근데 한국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3자자 입장에서 바라보자고요. 괜히 이거를 뭐 애국심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경제는 애국심, 그런 이제 감정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예, 객관적인 경제 관점 본다면, 그냥 숫자의 관점 본다면, 숫자 관점 본다면 계속 다 안 좋은 경제 데이터만 올라오고 있죠. 이것은 뭐 제가 계속 매일 아침 방송마다 말씀드리고 있어가지고, 뭐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이미 그건 알고 계신 전제 조건 하에서 이야기할게요. 어, 최근에 1200, 여기부터 얘기할게요. 1250원까지 좀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1350원 정도까지 좀 올라왔었죠. 나 지금 132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저는 1300원대를 유지할 것 같아요. 당분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나마 시장을 좋게 보는 게 10월달하고 11월달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1300원대라도 유지해야지만, 물론 약간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시장이 좀 좋아지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가치평가가 긍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약간이라도 뭐 1200원 살짝이라도 살짝 내려올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뭐 살짝 그거는 너무 잔파동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그냥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범위. 1300원대 뭐 1200원 초반? 아니 저 말? 하여튼 여기서 움직일 것 같고,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12월 달부터 좀 안 좋다고, 안 좋게 보는 거죠. 10월 달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이미 결과 나오는 거고, 이미 이제 저거잖아요. 이제 주식에 어 하여튼
12월 달부터 저는 좀 안 좋게 봅니다. 12월 달부터. 그래서 12월 달 되면은 네, 좀 1,400원대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1,400원대로 올라갈 것 같고. 그다음에 1월 달 되면 네, 1,500원대로 좀 올라갈 것 같고. 2월 달 되면은 왜냐면 저는 폭락장을 1월 중순쯤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폭락장이 나오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 가치가 안 좋아져야지 폭락장이 나오긴 하겠죠. 그러면 1,600원 여기 이렇게 되면 2월 달 되면 1,600원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1,600원대가 예,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이게 1,600원대가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가 1,600원대거든요. 1,500원대는 가뿐하게 올라가긴 하겠죠. 예, 여기는 기본으로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좀 조정받았다가 1,600원대로 올라가겠지. 1,600원은 좀 이미 여기서 한번 찍었잖아요. 여기서 1,400 이미 여기서 한번 매집봉 만들어 놨잖아. 그리고 1,500 이미 1,450원대에서 매집봉 만들었기 때문에 1,500원대는 뭐 기본으로 깔고 가겠지. 그러면은 이제 폭락장이 오고 그러게 되면 당연히 환율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2월달 되면 1,600원대, 뭐 3월달 되면 여기 3월달부터는 모르겠어. 3월달, 4월달부터는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으로 한 1,500원 깔고 간다고 봐요. 기본으로 환율은 1,500원까지는 깔고 올라간다고 봐. 왜냐면 어 왜냐하면은 경기 침체가 오니까 폭락장이 오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죠. 거의 99%? 경착륙의 확률이 거의 99%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은 연착륙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은 경착륙이겠죠. 경착륙이 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환율은 최소 못해도 저는 1,500원 깔고 간다고 봐. 이게 기본인 거고. 그 다음 1,500원을 깔고 간다는 얘기는 1,550원은 올라간다는 거잖아. 근데 전고가가 1,600원대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얼추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1,600원 가는 것은 기본인 것 같고. 얼추 1,550원에서 1,600원 가는 거는 기본인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이제 계속 경기 침체가 이어지게 된다면 근데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경착륙이니까. 그러면 뭐 1,700원 당연히 전고가를 돌파하겠지. 1,600원 돌파하면서 1,700원, 1,800원. 네, 이거는 이제 당연히 경착륙이기 때문에 1,700원, 1,8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이거 심해지면 이건 약간 옵션의 의미가 있어요. 옵션 여기까지 가면 진짜 위험하긴 한데 근데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기 침체가 길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1,800원대. 1,800원대 해봤자 별거 아니에요. 여기가 1,600원이잖아요. 이 자리가 1,600원이거든요. 여기가 2,000원이고.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한격하는데 이미 여기 다 뚫어놨고 1,500원 기본 깔고 가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여기가 1,600원이니까는 1,600원을 이제 전고가 돌파하게 되면 여기가 2,000원이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1,600원 돌파하게 되면 1,700원이잖아. 그러면 1,800원. 보수적으로 잡아도 1,800원 잡을 수 있잖아. 진짜 심해지면 뭐 2,000원 돌파할 수도 있죠. 진짜 심해지면 2,000원 돌파하면서 더 이건 거의 뭐 이때가 IMF 터질 때니까 IMF니까 제2의 IMF까지 가게 된다면 2,000원대까지 갈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생각을 지금 할 필요까지는 없지. 왜냐면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보수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좀 안 좋아진다면 저는 여기를 전고가 돌파하고서 1,700원, 1,800원까지 간다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기본으로는 1,500원 깔고 간다고 보고 1,500원에서 1,600원 깔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안 좋아지면 1,700원, 1,800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700원, 1800원 이렇게 표시를 좀 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10월하고 11월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10월하고 11월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요 구간까지는 여기까지는 1300원대를 좀 유지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11월 중순까지 12월 초까지는 12월 달부터는 좀 올라가겠죠. 11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예, 지금의 환율을 유지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라가는 거는 요때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지금 1300원 1200원 여기서 계속 움직이겠지. 그러다가 폭락장이 그러니까 장이 이제 약세장으로 갈 거 아니야. 12월 달은 약세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1,400원을 돌파하겠지. 근데 1,400원을 돌파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여기가 1,400원대였잖아. 얘가 1,450원대였단 말이야. 반올리면서. 그럼 1,450원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 1,400원대 기본으로 깔고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1,450원대로 기본 깔고 가는 거지. 이거 약세장인 거야. 그때 우리나라 그 지수 빠질 때 이때가 1,400 얼마였잖아요. 1,450원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처럼 그 정도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폭락장이 오게 되면 이제 1,500원까지 이제 돌파하는 거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좀 올라가긴 하겠죠. 네, 환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달러 원 환율 같은 거는 뭐 글로벌 경제 관점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착륙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폭락장도 마찬가지죠. 폭락장도 우리나라 경제. 근데 이미 뭐 연착륙 랜딩은 이미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랜딩 어차피 중요한 것은 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 차인 거지. 근데 한국은 경착륙일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경착륙일 가능성이 99%면 이제 크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환율은 우리나라 가치는 떨어지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가치는 이미 우리나라 경제 가치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나오는 게 환율에 적용되는 게 이런 어떤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계속 팔로잉 해야 되죠. 계속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계속 보면서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죠. 어떤 선입견도 필요 없이. 어차피 경제는 데이터만 보면 돼요. 데이터 보고 제3자자 관점으로 보면 돼요. 감정이입하지 말고. 이걸 우리나라고 보지 말고 한국이라고 보세요. 한국이라고.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주식할 때, 재테크할 때는 감정이입할 필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데이터만 보면 되지. 데이터에 맞게끔만 분석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달러 원 환율은 여기까지는 설명해 드릴까요?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꾸덕꾸덕 한번 눌러주시고